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었어요. 맞나요? 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어떤 책을 읽었었나요? 그렇죠. 사투리 회화의 달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을 보여줄 건데 이때의 기준이의 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주세요. 알겠죠? 자, 어땠을까요? 이때 기준이의 마음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말해주세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설렐 수도 있겠지. 이거 누구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왔지.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장면에 대해서 기준이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기준이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때 기준이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 전에 문학 작품을 깊이 한번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학 작품을 읽고 깊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탐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활동 3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친구들과 질문 나눔 놀이를 할 거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등장인물과 대화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품 전체에 대해서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책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이 질문에 한번 말해볼 친구 있을까요? 엄마 아빠가 뉴욕에 가가지고 그래서 기준이는 어쩔 수 없이 제주도에 왔어요. 좋습니다. 맞죠. 도연이가 말해준 대로 부모님이 외국에 나가게 돼서 할머니가 계신 제주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에 가는 기준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한이가 말해볼까요? 제주도에 가는 기준이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제주도에 가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반대로는 부모님과 떨어져야 돼서 기분이 속상하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책 내용을 떠올리면서 학습지에 질문 3가지를 만들 건데,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전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하나나 2개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보시고 답을 써 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선생님이 책에 답이 있는 질문과 답이 없는 질문이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대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시작! 책의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은 책 꺼내도 됩니다. 서랍에 있는 책 꺼내도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하나만 만들어도 됩니다. 꼭 3개 다 안 만들어도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 거고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질문 나눔 놀이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만든 질문 수만큼 친구를 만나서 질문을 주고받을 건데요. 3개를 만들었으면 3명, 2개를 만들었으면 2명, 1개를 만들었으면 1명만 만나면 되겠죠. 그리고 질문마다 다른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한 명의 친구와 3개를 다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끝난 친구는 자리로 돌아와서 앉으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나는 질문이 남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끝났다 하면 끝난 친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답변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엄마와 아빠가 미국으로
끝난 친구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질문 나눔 놀이를 해보니까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느낀 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작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작품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책을 한번 들춰보고 아니면 친구의 질문을 듣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었죠. 자, 두 번째 활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선생님이 등장인물 챗봇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등장인물과 대화를 해볼 건데 먼저 어떤 등장인물과 대화를 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학습지 1페이지 밑에 보면 기준이와 부춘심 할머니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싶은 등장인물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고르셨나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없으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에게 물어볼 질문을 생각해 볼 겁니다. 등장인물 챗봇과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만 생각을 하면 등장인물의 대답을 듣고 나서 계속 대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학습지 뒷면에 첫 번째 칸에 질문 한 개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준이라면 기준이에게 자, 여러분 지금 질문을 다 못 만들었다 해도 챗봇에 들어간 다음에 생각해서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챗봇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기준이 링크와 부춘심 할머니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기준이를 고른 학생들은 당연히 기준이 접속 링크에 들어가야 되고 부춘심 할머니를 고른 학생들은 당연히 부춘심 할머니 링크로 들어가야 되겠죠. 링크로 들어가면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을 써준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에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물어보면 되는데요. 물어보다가 이거는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됐네? 혹은 이 장면 이런 대화가 나올 줄 몰랐는데 하는 게 있으면 학습지에 쓰면서 대화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크롬북 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게 있으면 학습지에 적으면서 작성해 주세요. 준이에게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부춘심 할머니로, 부춘심 할머니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기준이로 넘어가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크롬북보다 선생님을 봐주세요. 선생님 잠깐 봐주세요. 자, 우리가 등장인물 챗봇과 대화를 나눠보았습니다. 등장인물 챗봇과 대화를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말해볼게요. 손 들고 발표해 보겠습니다. 몰랐던 것도 알 수 있었고 기준이랑 부춘심 할머니의 진짜 생각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어. 작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물의 속마음을 또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등장인물 챗봇과 대화를 하니까 인물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신기한 것도 생기고 그랬죠.
좋아요. 마지막 활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모둠끼리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크롬북을 살짝 덮고 모둠 대형을 만들겠습니다. 모둠 대형 만들어주세요. 모둠 대형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지 2페이지를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 주제를 예시 3가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둠에서는 모둠끼리 의논해서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하나를 고른 다음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자유롭게 학습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면 다른 주제로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첫 번째로 하자. 첫 번째 뭐 할래, 얘들아? 첫 번째 할 사람 손 들어봐. 두 번째 할 사람 손 들어봐. 세 번째. 또 세 번째? 두 번째 할 때. 코아를 만났을 때 그때 코아라가 제주도에 가기 싫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부화적 가족 형태가 달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의미는 낯설어도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이 달라도 존중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후에서 바꿔 있어. 대형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니까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말해볼 친구.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니까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라고 말해줬고, 혹시 다르게 느낀 친구 있을까요? 네, 한빛. 계속 내 생각만 생각했었는데 다른 친구들 생각도 들어보니까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발표가 폭발하고 있어요. 네, 서진이. 친구들과 하니까 그 이야기하는 게 공감됐어요. 좋습니다. 자, 친구들과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생각에 공감하면서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의 탐구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나요? 자, 오늘 탐구 질문은 문학 작품을 읽고 깊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였죠. 이 탐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들과 먼저 질문 나눔 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챗봇과 대화도 나눠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품 전체에 대해서 감상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 오늘의 탐구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오늘의 배운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오늘의 배운 문장을 슬리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작성하면 되는데, 작성할 때에는 1번, 2번, 3번에 들어갈 낱말을 띄워쓰기를 하지 않고 그냥 써주시기 바랍니다. 크롬북 열고 시작해주세요. 좀 힘든 친구들은 손 들면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나눔 놀이도 하고, 등장인물 챗봇과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생각 낱말을 쭉쭉쭉 써서 샌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1번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등장인물 혹은 인물,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이 좋을까요? 마음. 3번에 들어갈 말은 어떤 말이 좋을까요? 친구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배운 문장을 빈칸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늘 우리가 사투리 회화의 달인이라는 책을 깊이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깊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독서 감성문을 실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박수 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이야기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해